Thank you very much. Wow. 먼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 투자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3, 4분기 국내 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하면서 상반기에 비해서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계절 조정 전기 대비로도 0.1%의 미미한 증가세에 그쳤습니다.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건설업의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내수 경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소비는 상품 소비를 중심으로 여전히 낮은 증가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금리가 하락하고 실질 임금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민간 소비 여건은 일부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건설 투자는 건설 기성이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부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설비 투자는 운송 장비가 일시적으로 급증한 가운데 반도체 관련 투자도 확대되면서 서서히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수출은 자동차와 석유류가 다소 조정되었으나 반도체 중심의 양호한 흐름은 지속하였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세계 교역량의 부진도 완화됨에 따라서 우리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추세가 이어지고 순대외 자산이 증가하는 등 대외 건전성은 양호한 모습입니다. 내수가 미약한 흐름을 보임에 따라 물가 상승세 둔화가 지속되고 고용 여건도 완만하게 조정되었습니다. 고금리 기조에 따른 수요 둔화로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를 하회한 가운데 기대 인플레이션도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고용률이 정체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경기가 부진한 건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겠으나 중국 경기 불안, 글로벌 통상 여건 악화 등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주요국의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보시면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반면 유로존 경기 부진은 완화되면서 2025년 세계 경제는 24년과 동일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은 2025년에도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겠으나 증가폭은 2024년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에서 비중이 높은 메모리 부문 또한 증가세가 조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중국은 부동산 경기 하락이 지속되면서 경기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트럼프의 공약 실현 정도와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무역 분쟁이 급속히 격화되면서 글로벌 경기에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리 인하와 수출 개선의 영향이 점진적으로 파급됨에 따라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는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건설 투자는 누적된 수주 부진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경기 개선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수출은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로 증가세가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작지 않은 대외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우리 경제는 잠재 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인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거시경제 정책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를 하회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여 경기 개선세를 크게 제약하지 않는 수준에서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 구조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민간 소비의 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장기적 민간 소비의 흐름은 궁극적으로 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소비 부양책보다는 중장기적 성장세 강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입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혁신적 신생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한편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 또한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 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입니다. 2025년 세계 경제는 2024년에 이어 3.2%의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통상 환경이 악화되는 등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2025년 원유 도입 단가는 중국을 중심으로 원유 수요가 둔화되는 것을 반영하여 24년보다 7.4%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원화 가치는 최근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2025년 국내 경제 전망입니다. 2025년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으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24년 2.2%보다 낮은 2.0% 성장할 전망입니다. 민간 소비는 금리 인하와 수출 개선의 영향이 파급됨에 따라 24년 1.3%보다 높은 1.8% 증가할 전망입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 1.8%는 경제 성장률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구조적 요인을 감안한 중장기 성장세를 상회한다는 점에서 민간 소비의 개선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설비 투자는 금리 인하와 반도체 경기 호조세로 24년 1.6%보다 높은 2.1%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다만 미국 통상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설비 투자의 회복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설 투자는 누적된 건설 수주 감소로 24년 마이너스 1.8%에 이어 0.7% 감소할 전망입니다. 최근 선행 지표인 건설 수주가 다소 개선되고는 있으나 이것이 건설 투자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차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은 통상 여건 관련 불확실성의 확대로 글로벌 투자가 부진해짐에 따라 2024년 7%의 높은 증가세가 조정되며 2.1% 조정될 전망입니다. 상품 수출의 증가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급증했던 외국인 관광객 유입도 정상화되면서 서비스 수출의 증가세도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수지는 유가를 중심으로 수입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교역 조건 개선에 주로 기인하여 흑자폭이 24년 875억 달러, 보다 확대된 93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수요 압력이 낮은 가운데 국제 유가도 하락하면서 24년 2.3%보다 낮은 1.6% 상승하면서 물가 안정 목표를 하회할 전망입니다. 근원 물가도 24년 2.1%보다 낮은 1.5% 상승할 전망입니다. 국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를 비롯한 미시적 물가 정책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근원 물가보다 소폭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생산 가능 인구 감소의 영향이 파급되며 취업자 수는 24년 18만 명보다 축소된 14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률은 24년 2.7%에서 25년 2.8%로 소폭 상승할 전망입니다. 전망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통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 경제에 상당한 수준의 하방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통상 정책의 급격한 전환으로 세계 교역이 위축되는 경우 우리 수출에 작지 않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국과의 갈등 격화로 중국 경기가 급락하는 경우에도 우리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건설업체의 재무 건전성 악화의 영향이 실물 경제로 파급되는 경우 건설 투자의 부진이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정책입니다. 2025년 예산안은 단기적으로 경기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 상황에서 적절한 정책 기조로 판단됩니다. 총 수입은 수출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으로 국세 수입 확대가 예상되면서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지출은 지출 효율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세에 머무르게 되어 있는데 이는 관리 재정 수지 적자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25년의 총 수입 증가율 6.5%에는 이례적으로 낮았던 전년 총 수입 증가율에 대한 반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을 긴축 기조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 지출의 지나친 확대는 국민 부담률 상승을 통해 민간의 지출 여력을 축소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지출 증가세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물가 상승세의 둔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화정책의 1차적 목표가 물가 안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근원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를 하회하기 시작한 최근 상황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고금리 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 등 금융 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 상충될 경우 통화정책이라는 하나의 정책 수단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통화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금융정책입니다. 현재 우리 금융시장의 단기적 시스템 리스크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금융업권의 자기자본 비율이 규제 수준을 2배 이상 상회하고 있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이후 완만한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단기적 시스템 리스크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되지만 중장기적 금융 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실한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지향하고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실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요인을 약화시키고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한 차입을 야기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정책금융 등 DSR 규제 예외 조항을 축소하는 등 차주의 상환 능력을 규제 지표에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령별로 상이한 미래소득에 따른 대출 상환 능력을 DSR 규제에 반영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금융시스템 위험은 금융시장 건전성 정책을 통해 제어함으로써 통화정책이 물가 안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를 하회하는 상황에서 금융 안정에 중점을 둔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경우 저물가 현상이 심화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 8월 전망에 비해서 이번 전망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성장률을 0.3%포인트, 내년 성장률을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성장률을 조정한 것은 내수 회복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금리 인하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늦어졌고 그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의 그 부정적 영향이 그것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컸던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어서 올해 그 성장률을 좀 조정했습니다. 내년에 그 성장률을 또 추가적으로 더 조정한 것은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좀 반영되면서 수출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트럼프 그 관련해서 저희가 좀 전제한 것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공약을 좀 살펴보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관세를 올릴 그런 공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공약이 바로 실현된다기보다는 지난 그 트럼프 정부의 그 과정을 보았을 때 좀 시차가 걸릴 것으로 보고 2025년에는 관세 인상이 없을 것으로 전제를 했고 진행되더라도 2026년부터 진행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책의 그 불확실성은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그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게 되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좀 투자를 줄이게 되고 이것이 우리 수출을 좀 내리는 그런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을 좀 조정했고 만약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관세 인상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된다면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고 그러면 저희가 올해 말씀드렸던 그런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내수 회복이 좀 지연되면서 물가와 고용도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단기적인 변동이 제외된 근원물가를 보면 현재 1.8%인데 아직까지는 물가 안정 목표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이 하락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 다소 그 물가 안정 목표와는 좀 괴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더 인하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